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26번째 시간인데 지금 계속해서 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인 6번째 시간으로 전자기장 텐서를 공부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우리 벡터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전기장과 자기장은 텐서의, 그것도 4차원 텐서의 성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원 텐서를 도입하려면 4차원 공간을 도입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특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해야지 되죠.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잘 하냐면 공변과 불변 이야기를 잘 합니다. 공변은 코바리언트하다고 얘기하고 불변은 인베리언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거죠. 공변, 코바리언트는 무엇이 안 변하냐면 자연법칙의 형태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을 쓴 그 수식의 모양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안 변하냐? 서로 다른 두 관성계란 한 관성계가 있고, 그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자연법칙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 식이 코바리언트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이 코바리언트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고 또 특상대성 이론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바리언트한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준계로 변환해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 각 식들이 4차원 스칼라 또는 4차원 벡터 또는 4차원 텐서, 각 항들의 그 물리량은 다 같은 같은 형태의 물리량이어야 되죠. 그래서 각 한 항이 스칼라면 다른 항들도 다 스칼라야지 되는데, 그 항들이 전부 다 4차원 스칼라 또는 전부 다 4차원 벡터 또는 전부 다 4차원 텐서면, 그러면 그 식은, 또 그 법칙은 코바리언트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부합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변은 값이 안 변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서 또는 두 관성계에서 물리량 값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리량은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물리량이 4차원 스칼라면, 4차원 스칼라는 어떻습니까?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안 변하는 양이죠. 네, 그래서 4차원 스칼라로 표현된 물리량은 인베리언트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존법칙이 있습니다. 보존법칙의 경우에는 기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기준계에서 무슨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전과 후에 그 물리량이 안 바뀌는 것, 이것을 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원 공간에서 텐서, 특히 전자기장 텐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복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전에 이미 Ask Professor 차 시간에 이것들이 4차원 시공간에 대한 4차원 벡터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Ask 프로페서 차의 A017 강의 또 A019 강의에서 다 한번 소개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벡터 미분 연산자와 다이버전스를 우리 3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벡터 미분 연산자, 델 연산자가 이렇게 되죠. 이건 직각좌표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직각좌표계에서 파셜 x분의 파셜 y분의 파셜 z분의 파셜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차원 벡터는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가진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다면, 이런 3차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습니까? 같은 걸 이렇게 쭉 같은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3차원 다이버전스란 무엇과 무엇의 스칼라 곱이냐면 3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 델 연산자와 3차원 벡터 사이의 스칼라 곱이니까 위에 있는 이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 라플라시안이 있는데, 라플라시안은 델 연산자와 델 연산자의 스칼라 곱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4차원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는 4차원의 시간좌표에 해당하는 것은 ICT였죠. 그래서 이
파셜 t하고 그 앞에 IC를 곱한 IC분의 1 이렇게 곱한 거, 그게 바로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의 네 번째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원 벡터는 어떻게 되냐? 4차원 벡터는 여기 4차원 벡터를 F0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왜 제로로 표시하냐면 우리 4차원 벡터는 밑에다 이렇게 4자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4차원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은 i를 붙여서 IF0, 또 G라는 4차원 벡터는 IG0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되냐? 다 곱하는 것인데 네 번째 성분을 곱하면 i가 두 번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그게 이제 여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차원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되냐? 4차원 다이버전스는 델 연산자와 4차원 벡터 사이의 다이버전스인데 요거 보세요. 요거 IG0하고 요 i하고 분자에 있는 i하고 분모에 있는 IC하고 요 곱할 것 같으면 i가 그냥 없어져 이때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계산할 때는 여기에 플러스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 라플라시아는 이걸 드알람베르시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모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라플라시안을 3차원 라플라시안은 거꾸로 쓴 세모 제곱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4차원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네모 제곱으로 표시하는데, 이때 이거는 IC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C제곱분의 1 돼서 요 성분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기하학에 나오는 것들을 4차원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자기하학에서 가장 유명한 식이 뭐냐면 연속방정식인데, 연속방정식은 바로 전하 보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류 분포가 있고 전하 분포가 있다면 전류 분포에 대한 전류 밀도에 대한 다이버전스 더하기 파셜 t분의 파셜 로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에서 유한한 부피를 만들어 놓고 그 부피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전하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때 우리 이 전류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3차원 전류 밀도는 JX, JY, JZ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을 갖다가 4차원 전류 밀도로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네 번째 성분은 뭐가 되냐면 여기 차원을 맞춰야 되니까 네 번째 성분이 바로 전하 밀도인데, 여기 J하고 전류 밀도하고 이 전하 밀도하고 차원을 맞추려면 C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는 전하 나누기 거리의 3승이죠. 그 다음에 C는 그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거리를 두 번 했으니까 이 전하 나누기 이 거리의 제곱 나누기 시간, 이래서 전류 밀도와 차원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J0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C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다가 I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4차원 전류 밀도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취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다이버전스 취한 방법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플러스 C분의 1 파셜 T분의 파셜 J0가 되는데, J0가 C로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 우리 3차원 벡터로 표시할 때 여기 연속방정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류 밀도에 대한 4차원 다이버전스고,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요 4차원 다이버전스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속방정식은 그래서 코바리언트한 형태다. 이것은 어떤 기준계에서 보더라도 다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은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포텐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텐셜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 두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스칼라 포텐셜에서부터 우리 전기장을 정의할 수가 있고, 벡터 포텐셜로부터 자기장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 맞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까지 다 맞게 하려면 전기장은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벡터 포텐셜로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우리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전하 밀도를 거리로 나눠 가지고 거기 모든 전하 밀도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R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R'에 있는 전하 밀도가 전부 다 적분하면 R이라는 위치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만들죠. 근데 벡터 포텐셜은 여기가 전하 밀도가 어땠습니까? 전하 밀도가 전류 밀도 벡터, 4차원 전류 밀도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이었죠. 여기 세 번째 그 성분, 벡터 성분을 여기다 딱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전류 밀도를 여기다 딱 할 것 같으면 이게 벡터 포텐셜이 되는데요. 우리 무엇을 아냐면 4차원 전류 밀도가 J하고 I, C로가 됐고 J0는 C로였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포텐셜을 4차원 벡터 포텐셜로 쓸 것 같으면 4차원 벡터 포텐셜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3차원 전류 밀도를 그냥 4차원 전류 밀도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J4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를 4차원 벡터 포텐셜이라고 그러고 그 4차원 벡터 포텐셜의 공간 성분은 3차원 벡터 포텐셜이 되고 시간 성분은 I 곱하기 C분의 파이, 파이는 그 3차원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의 네 번째 성분이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 되는 걸 우리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0는 C분의 파이니까 여기 네 번째 성분 A0를 구할 것 같으면 4파이분의 뮤제라고 여기다 J0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J0 대신에 이렇게 C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걸 무엇을 이용하냐면 여기에 분자와 분모의 입실론 제로를 곱합니다. 스칼라 포텐셜은 입실론 제로가 있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를 곱하면 뮤 제로 입실론 제로가 우리 뭐라는 걸 우리 압니까? C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게 C제곱분의 1이니까 그거하고 상쇄돼 가지고 뭐가 되냐면 요 스칼라 포텐셜의 표현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 C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C제곱분의 1이고 C 하나니까 C 하나 남았는데 C분의 로가 바로 뭡니까? J0 죠. 그래서 딱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분의 파이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표기법은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F를 화살표로도 표시하고 우리 Fi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F1은 Fx에 해당하고 F2는 FY에 해당하고 F3는 FZ에 해당합니다. 4차원 벡터는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F4라고 표시하든가 우리 그랬죠. 그 다음에 F뮤 성분을 표시하려면 그리스 문자를 써서 F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F1은 FX, F2는 FY, F3는 FZ, 그리고 F4는 IF0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원 벡터 미분 연산자는 어떻게 하냐, 여기 델4라고도 쓰고 또는 파셜 뮤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파셜 뮤의 의미는 뭐냐면 파셜 1 하면 파셜 x분의 파셜, 파셜 2 하면 파셜 y분의 파셜, 파셜 3 하면 파셜 z분의 파셜, 그 다음에 파셜 4 하면 ic분의 1 파셜 t분의 파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보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전기장은 마이너스 델 파이 빼기 파셜 t분의 파셜 a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알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어집니다.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가 있으면 그러면 먼저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구하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4차원 벡터 포텐셜을 구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4차원 벡터 포텐셜을 구하면 전기장은 이렇게 주어지고 자기장은 어떻게 주어져요? 컬 A로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아는데, 이때 4차원 벡터 포텐셜은 우리 아까 했었지만 3차원 벡터 포텐셜이고 네 번째 성분은 I 곱하기 C분의 파이, 여기서 C로 나눈 것은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4차원 델 연산자는 델 하고서 I C분의 1 파셜 T분의 파셜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EX 이제 각 성분별로 이 오른쪽 거를 한번 전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어떻게 되냐? 전기장의 X 성분은 첫 번째 항의 이제 X 성분이니까 파셜 X분의 파셜 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X 성분은 파셜 T분의 파셜 A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4차원 벡터로 표시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게 4차원 벡터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파셜 1, 파셜 4 빼기 파셜 4, 파셜 A1 이렇게 파셜 1, A4 빼기 파셜 4, A1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IC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Y도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IC를 곱하고 이렇게 되고 이 Z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장의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 크로스 A의 X 성분은
파셜 y분의 파셜 x 빼기 파셜 z분의 파셜 ay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델2 파셜 2 a3 빼기 파셜 3 a2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bx, by, bz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걸 이제 정리해 보겠어요.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 전기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IC하고 이거 곱했었죠. 그러니까 IC로 여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IC로 나누면 마이너스 I C분의 EX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파셜 1 A4 빼기 파셜 4 A1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쓱 쓸 것 같으면 전부 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이나 다 똑같이 6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6개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파셜 A 빼기 파셜 A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걸 그래서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써가지고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게 텐서를 정의합니다. 다이아딕 비슷한 텐서입니다. 다이아딕이 벡터 2개를 나란히 쓴 거였죠. 자 여기서도 4차원 벡터 2개를 나란히 쓰는데 어떻게 나란히 쓰느냐 4차원 델연산자를 앞에 쓰고 벡터 포텐셜을 뒤에 썼습니다. 근데 빼기 2개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F mu n라고 하는 4차원 텐서는 우리 어떻게 정의되냐면 파셜 mu A nu 빼기 파셜 u a mu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건 뭐가 될 거냐면 이건 F14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가 F24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F3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바로 전자기장 텐서고 이 전자기장의 텐서가 우리 옛날 걸로 표시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쓸 것 같으면 F11 봤더니 우리 6개가 나왔는데 그 4 곱하기 4 행렬이면 그거의 수가 전부에서 몇 개입니까? 그 행렬 요소의 수가 전부에서 16개죠. 근데 16개인데 근데 이 F mu n라는 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F mu n가 마이너스 F nu mu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셜 mu A nu 빼기 파셜 u A mu 할 것 같으면 두 개를 순서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주어지죠. 이런 걸 무슨 텐서라고 하냐면 또 무슨 행렬이라고 하냐면 반대칭이라고 하죠. 반대칭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mu하고 nu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됩니다. 그래서 F11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1 똑같은 거, mu nu를 똑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서 F11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22도 0이 되고 33도 0이 되고 44도 0이 되죠. 그래서 4x4 행렬의 16개 중에서 4개가 어떻습니까? 이제 0이 됐죠. 그러면 12개만 남았죠. 근데 이게 반대칭이니까 2개는 어때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가 결정이 되니까 사실은 F mu nu의 독립적인 행렬 요소는 몇 개밖에 없냐면 6개밖에 없고 그 중에 3개가 전기장, 3개가 자기장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더니 F12는 BZ, 그래서 1, 2, 3, BZ. 그 다음에 F13는 31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Y. 그 다음에 F23는 BX. 이런 식으로 순환 관계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14는 어떻게 됩니까? EX, 그 다음에 F24는 그래서 요 4의 경우에는 1, 2, 3를 따라서 EX, EY, EZ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요걸 갖다가 우리 텐서 모양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F mu n는 하고서 여기다가 쭉 아까 우리가 구한 거 했죠. 그래서 여기 대각선 요소는 전부에서 뭐가 됩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BX, BY, BZ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여기 BX, BY, BZ 여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대칭이니까 BX 있는 것과 반대칭 저쪽에 트랜스포즈 되는 것이 마이너스 BX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BX 또 저기에 마이너스 BY 또 여기에 마이너스 BZ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IC분의 EX, IC분의 EY, IC분의 EZ가 되면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IC분의 EX, 마이너스 IC분의 EY, 마이너스 IC분의 EZ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대칭인 F mu n라는 텐서의 성분들인데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벡터로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자기장 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텐서의 경우에는
또는 벡터나 텐서의 경우에는 특별히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있죠. 행렬은 그냥 숫자만 나열하는 거라고 한다면 벡터나 행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졌습니까? 좌표계 변환에 의해서 정의가 됐었죠. 그러니까 좌표계 변환에 의해서 벡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벡터의 경우에는 우리 i번째 성분에 변환된 것을 fi'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좌표계 변환하는 행렬이 aij라고 하면 aij, fj 해가지고 j에서 다 둬야지 됐죠. 그리고 4차원 텐서하면 3차원 텐서하면 이제 인덱스가 2개고 4차원 텐서면 역시 인덱스가 2개인데 이제 1에서 4까지 변하는 것인데 여기 4차원 텐서 중에서 알파, 베타, 첨자가 알파, 베타인 성분의 프라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똑같이 변환 행렬이 있는데 변환 행렬 알파가 감마로 가고 베타가 델타로 가서 감마하고 델타에 대해서 다 더해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이것을 만족해야지만 텐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4차원 변환 행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변환 행렬에서 여기에 처음에 하나 둘 셋은 x축, y축, z축이고 네 번째 건 시간축이죠. 여기서 텐서의 경우에는 ij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축하고 바뀌는 건 이건 로렌츠 변환인데 이 로렌츠 변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좌표계 회전만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1, 2, 3는 전부 무엇과 똑같아지겠습니까? 3차원 벡터 정의할 때 그 좌표계 변환 행렬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4차원 전자기장 텐서의 변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좌표계 회전, 우리 아무렇게나 하는 좌표계 회전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Z축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기장과 자기장을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전기장, 자기장은 아까 쓴 걸 우리 행렬 형태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EX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다 다 곱하면 EX 코사인 세타 더하기 EY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기준으로 좌표계 회전하는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EY 프라임은 마이너스 EX 사인 세타 더하기 E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Z 프라임은 그대로인 거죠. 또 자기장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BX 프라임은 BX 코사인 세타 더하기 BY 사인 세타 여기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Y 프라임은 마이너스 BX 사인 세타 더하기 BY 코사인 세타 그리고 BZ 프라임은 BZ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런 변환식을 만족하는데 우리 하나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성분인 전자기장 텐서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인덱스 2개로 변환을 했죠. 이렇게 인덱스 2개로 변환했을 때도 과연 이것과 똑같은 변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변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전자기장 텐서로 이용하나 전기장, 자기장을 두 개의 다른 벡터로 이용하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장 텐서의 경우에 여기서 전자기장 텐서는 이렇게 요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 이 좌표계 변환 행렬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Z축 중심으로 돌린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A, I, J에 이제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이 들어가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BX 프라임에 해당하는 걸 보겠어요. BX라고 하는 것은 F 뭡니까? F12죠. 그래서 BX는 뭡니까? F23. BX 프라임은 F23. 그렇죠. 여기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BX부터 먼저 보겠습니까? BX는 어디 있습니까? BX는 지금 저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F23에 있습니다. 그래서 BX 프라임은 이건 F23 프라임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까 변환식에다가 알파에다 2 집어넣고 베타에다가 3를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감마 델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알파 베타를 볼 것 같으면 A가 2인데 감마로 여기 A가 2인데 요거 요항이죠. 여기인데 감마로 0이 아닌 건 1, 2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1, 2. 그 다음에 A가 3인데
그 델타로 0이 아닌 건 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항만 살아남는데 어떤 두 항이 살아남냐면 A21, A33, F13하고 그 다음에 A22, A33, F23 이 두 항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겠어요.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A21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A33는 1이고 F13는 어떻게 됩니까? F13는 마이너스 BY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22는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A33는 1이니까 그 다음에 F23는 뭡니까? BX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BX 코사인 세타 더하기 BY 사인 세타. 그래서 앞에 우리가 BX 프라임 구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BY 프라임도 우리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에다가 BY 프라임은 3, 1이니까 알파에는 3, 베타에는 1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3하고서 감마로 가능한 거는 1밖에 없습니다. 1밖에. 그래서 요 원이 3밖에 없죠. 그리고 델타의 경우는 A1 델타는 1, 2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33, A1, F31 더하기 A33, A12, F3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갖다 집어넣었더니 바로 뭐가 되냐면 BY 프라임 구했을 때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BX 사인 세타 더하기 B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Z는 뭐냐면 BZ는 F12가 되죠. BZ 프라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 뒤에 있죠. F12죠. 그래서 F12 프라임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A1 감마하고 A2 델타에서 1이 아닌 거는 뭐밖에 없냐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뭐밖에 안 나옵니까? 딱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가지고 BZ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경우에도 우리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전기장의 경우에도 우리 EX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C분의 I EX 프라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분의 I EX 프라임 하면 요 F4원 프라임이죠. 그래서 F4원 프라임도 알파에다 4, 그 다음에 베타에다 1 집어넣고 감마 델타를 고를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까 구한 것을 구하면 우리 C분의 I하고서 EX 코사인 세타 더하기 EY 사인 세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Y 프라임도 우리 예상한 대로 잘 나오고 EZ 프라임도 역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 전기장과 자기장이 실제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4차원 시공간에서 보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무엇이냐면 4차원 텐서의 성분에 해당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이 맥스웰 방정식을 구할 때 맥스웰 방정식이 4개씩이나 있었죠. 이 4개의 방정식을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4차원 시공간의 포멀리즘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의 식의 여러 성분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자기학은 특상대성 이론에 처음부터 부합하게 돼 있다. 전자기학은 4차원 스칼라, 4차원 벡터, 4차원 텐사 이런 것으로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코바리언트한 형태로 고칠 수 있게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텐서 공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Mathematics for Physics에 대한 다른 분야를 다음 시간에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